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1970년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내린 한 가지 결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이 실패작이라고 비웃었던 그 땅이 50년 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리튬의 보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 세계 언론이 한국 정부의 최악의 투자라고 조롱했던 그 결정이 오늘날 어떤 놀라운 반전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목격한 한 외국인의 충격적인 증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것은 21세기 최고의 투자 사례라고 극찬한 그 이야기.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다음 감동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토니오 벨라스케스입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이고 현재 73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1978년, 저는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주정부에서 외국인 투자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28세의 젊은 공무원이었죠. 그때 한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600달러에 불과했어요. 우리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 잘 모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도한 남미 농업이민 프로젝트라는 것이었죠. 당시 전 세계 언론들은 이를 두고 미친 짓, 돈 낭비, 불가능한 도전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난한 나라의 무모한 도박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어요. 저 역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978년 3월 15일, 저는 주정부 청사에서 열린 한국 정부 대표단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국 대표단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대표단장이었던 농림부 차관 김동현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벨라스케스 씨,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가 가난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5,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시련을 극복해왔어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우리는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광활한 아르헨티나 땅에서 우리 농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김동현 차관의 눈에서 저는 뭔가 다른 것을 봤어요. 그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한민족의 불굴의 정신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이 구입하려는 땅은 야따마우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인디오 언어로 옛 마을이라는 뜻이죠. 여의도의 이름다나 되는 거대한 면적, 정확히는 2894헥타르였어요. 하지만 그 땅은 정말 척박한 황무지였습니다. 소금기가 많고 물도 부족했어요. 연평균 강우량이 600mm도 안 되는 반건조 지역이었죠. 현지 사람들도 저런 땅을 왜 사려고 하나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단의 의지는 정말 대단했어요. 당시 한국의 국가예산으로는 엄청난 돈인 21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전 국민이 보릿고개를 넘기며 굶주리던 시절의 말이죠. 그 돈이면 당시 한국에서 초등학교 1,000개를 지을 수 있는 큰 돈이었어요. 김동현 차관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농사만 지으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 민족의 개척 정신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조상들이 만주벌판을 개척했듯이, 시베리아 동토를 일궜듯이 이곳에서도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언젠가는 이 투자가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를 전율을 느꼈어요. 가난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민족의 기계가 느껴졌거든요. 협상 과정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꼼꼼함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토양 샘플을 한국으로 가져가서 분석했고 지하수 상태까지 세밀하게 조사했어요. 심지어 기상청 자료를 20년치나 요구했습니다. 다른 나라 투자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 농민들의 생명을 맡길 거예요. 절대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김동현 차관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1979년 2월 드디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인식 날 김동현 차관은 야따마우카 황무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50년 후 이 땅이 어떻게 변할지 두고 보십시오.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979년 4월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선발된 43가구, 총 187명의 농민들이 아르헨티나로 왔어요.
저는 그들의 정착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시기였어요. 한국 농민들의 첫인상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공항에 내린 그들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특히 이주민 대표였던 박순덕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순덕 씨는 경상북도 안동 출신으로 고향에서 3대째 농사를 짓던 농민이었어요.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가족들과 함께 머나먼 아르헨티나까지 온 거였죠. 벨라스케스 씨, 우리는 조상대대로 농사꾼입니다. 어떤 땅이든 옥토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박순덕 씨의 말에는 농민 특유의 강인함이 묻어났어요. 야따마우카에 도착한 한국 농민들은 즉시 정착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말 냉혹했어요. 땅은 예상보다 훨씬 메마르고 척박했습니다. 지하수는 짜고 토양은 알칼리성이 강했어요. 박순덕 씨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땅을 일구었어요. 소금기 많은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시도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볏짚으로 퇴비를 만들고 석회를 뿌려서 토양의 산도를 조절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첫 해농사는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옥수수는 제대로 자라지 않았고 콩은 절반도 수확하지 못했어요. 그해 겨울 박순덕 씨는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벨라스케스 씨,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조국에서 우리를 믿고 보내주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우리가 성공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박순덕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번뜩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농민들은 실패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 창의적인 방법을 시도했어요. 박순덕 씨의 아내 김옥분 씨는 한국에서 가져온 고추와 배추 씨앗을 심었고 이것이 대박을 쳤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한국 고추의 매운맛에 푹 빠진 거예요. 이게 바로 김치의 재료구나. 현지 사람들이 한국 채소에 열광했어요. 갑자기 한국 농민들의 채소가 현지 시장에서 날개에 돋친 듯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순덕 씨는 이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려고 온 게 아니라 한국의 우수한 농업 기술을 세계에 전파하려고 온 거예요. 김치, 고추장, 된장. 우리 음식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소식이 전해졌어요. 야따마우카의 한국 농민들은 모두 모여서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같은 지도자를 잃은 슬픔이었죠. 대통령님이 돌아가셨다고 우리를 이 먼 곳까지 보내주신 분인데 박순덕 씨는 며칠 동안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어요. 한국 본국의 상황이 급변하면서 야따마오카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새로 들어선 전두환 정부는 경제 안정을 우선시했고 해외 투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어요. 198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새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전 정권의 실패작으로 규정했어요. 지원은 완전히 중단되었고 한국 농민들은 하나둘씩 한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안타까웠어요. 고생하며 정착하려던 한국 사람들이 꿈을 접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거든요. 특히 박순덕 씨가 떠나던 날은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1985년 3월 박순덕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벨라스케스 씨, 우리는 비록 실패했지만 이 땅에 한국인의 발자취를 남겼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성공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이 땅을 잘 지켜주세요. 박순덕 씨가 마지막으로 심은 은행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나무가 크게 자랄 때쯤이면 우리의 꿈도 현실이 될 거예요. 1985년 말 거의 모든 한국 농민들이 철수했어요. 야따마우카 농장은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땅을 계속 소유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방치된 상태였죠. 현지 사람들이 불법으로 점유하며 가축을 방목하기도 했어요. 저는 1990년대에 주정부를 퇴직한 후 지질학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광물에 관심이 많았는데 시간이 생기니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특히 우리 지역의 광물 자원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저는 아르헨티나 국립대학교에서 지질학 석사 과정을 밟았어요. 졸업 논문 주제로 우리 지역의 여모소금, 호수 지질 구조를 선택했죠. 그러다가 2007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야따마우카 농장이 있는 지역 일대의 지하에서 리튬 농축액이 발견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작은 발견이었지만 더 깊이 조사할수록 엄청난 규모의 매장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발견이에요. 지도교수였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박사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이 지역이 세계적인 리튬 매장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리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주로 정신과 약물이나 유리 제조에 쓰이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학술적 관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경부터 상황이 급변했어요.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거죠. 테슬라가 로드스터를 출시하고 일론 머스크가 미래는 전기차의 시대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가 바로 리튬이었습니다. 리튬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2010년 톤당 $3,000였던 리튬 가격이 2015년에는 $6,000, 2020년에는 $10,000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타마오카 농장 일대가 세계 최대급 리튬 매장지 중 하나로 확인된 거예요. 2015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한국 대사관에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담당 영사가 처음에는 믿지 않더군요. 벨라스케스 씨, 정말 확실한 겁니까? 40년 전에 농업용으로 산 그 땅에서 리튬이 나온다고요? 네, 제가 직접 지질 조사를 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입니다. 저는 조사 자료를 모두 보여줬어요. 한국 정부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40년 전 실패작이라고 버린 그 땅이 보물섬이 된 거예요. 한국 언론들이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2016년 한국에서 지질학 전문가들이 야타마오카를 방문했어요. 한국기질자원연구원의 김성훈 박사가 팀을 이끌고 와서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벨라스케스 씨 덕분에 우리가 이 보물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성훈 박사가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탐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야타마오카 농장 지하에는 최소 800만 톤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었어요.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500억 달러가 넘는 가치였죠. 2020년 저는 40년 만에 야타마오카 농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40년 전 황무지였던 그곳에 이제는 리튬 탐사를 위한 최첨단 시설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각국의 광산업체들이 이 지역에 투자하려고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박순덕 씨가 마지막에 심은 그 은행나무였어요. 35년이 지나 이제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성공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현지 지질학자인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 지역의 리튬 매장량은 최초 예상보다 훨씬 많아요. 최소 1200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시세로 계산하면 800억 달러가 넘는 가치죠.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대단한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40년 전 한국 사람들이 이 땅에서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21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첨단 탐사 기법으로 다시 조사한 결과 야타마오카 농장 인근에서 발견된 리튬 매장량이 당초 예상보다 20배 이상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지역 전체의 리튬 가치를 1,5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이 소식을 또다시 대서특필했어요. 박정희의 숨겨진 보물, 40년 만에 빛을 본 투자, 세계의 대박 투자라는 제목들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보도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2015년에는 불법 점유하고 있던 현지 주민들에게 일부 땅을 무상으로 양도하기까지 했어요. 9만 평이나 되는 땅을 그냥 줘버린 거죠.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2022년 저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40년 전 가난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 실권의 경제 대국이 되어 있었어요. K-pop, K-드라마, K-푸드로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죠. BTS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휩쓸었어요. 서울 강남의 초고층 빌딩들을 보며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40년 전 야타마오카에서 만났던 그 가난한 농민들의 후손들이 이런 번영을 누리고 있다니. 서울에서 만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벨라스케스 씨 덕분에 우리가 야타마오카 농장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에 나서려고 해요. K배터리로 세계를 평정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어요. 만약 한국이 40년 전부터 이 땅의 잠재력을 믿고 꾸준히 투자했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정말 놀라운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박순덕 씨의 아들 박진호 씨였습니다. 그는 현재 LG에너지 솔루션에서 배터리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벨라스케스 아저씨, 아버지께서 평생 아저씨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가족을 도와주신 그 은인이라고. 박진호 씨가 저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인사했어요. 박진호 씨는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뛰어난 과학자였어요. 아버지의 아르헨티나 개척 경신을 이어받아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죠. 아저씨, 아버지가 심으신 그 은행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해하셨어요. 박진호 씨가 말했어요. 아직 건재해요. 이제는 정말 큰 나무가 되었어요. 마치 한국의 성장을 보는 것 같아요. 제 대답에 박진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023년 현재 야따마오카 농장 일대는 리튬 트라이앵글 리튬 삼각지대의 핵심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테슬라, 중국 CATL,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 SK온 등 세계 주요 배터리 업체들이 이 지역에 투자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특히 일론 머스크가 직접 야따마오카를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21세기 최고의 투자 사례입니다. 40년 전 한국의 결정이 오늘날 전 세계 친환경 에너지 혁명의 핵심이 되었어요. 리튬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 톤당 $6,000였던 리튬 가격이 2021년에는 $25,000, 2022년에는 무려 $78,000까지 치솟았어요.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리튬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야따마오카 농장의 리튬 가치를 현재 $2,000억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40년 전 $210만 달러로 산 땅이 무려 10만 배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된 거죠. 인류 역사상 최고의 투자 수익률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한 투자 성공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한국인들의 불굴의 개척 정신입니다. 40년 전 야따마오카에 온 한국 농민들은 비록 농업으로는 실패했지만 그들의 도전 정신 자체가 소중한 유산이었어요. 그들이 없었다면 한국은 이 땅과 인연을 맺지 못했을 겁니다. 박순덕 씨가 심은 은행나무처럼 그들의 정신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오늘날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둘째는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입니다. 당시에는 실패로 보였던 투자가 40년 후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공 사례가 되었어요. 급한 마음에 성과만 추구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죠. 셋째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한민족의 의지입니다. 한국은 야따마오카 농장을 4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소유권을 유지했어요. 다른 나라 같았으면 진작 팔아버렸을 텐데 한국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죠. 넷째는 상생의 정신입니다. 한국이 이 땅을 개발하면서 아르헨티나와 함께 발전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어요. 현지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예요. 저는 지금 현지 한국 기업들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3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한국의 발전을 지켜보는 것이 기쁘거든요. 야따마오카에서 일하는 한국 기술자들을 만나볼 때마다 40년 전 그 개척 농민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의 피와 땀이 정말로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지 젊은이들도 한국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어요. K-팝을 듣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학교에는 한국어과까지 신설되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면서 우리 지역의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배터리 기술력은 정말 세계 최고예요. 단순히 리튬만 캐가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배터리까지 생산하는 완전한 밸류체인을 구축하려고 해요. 이는 우리 지역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일자리만 3만 개 이상 창출될 전망이에요. 저는 항상 젊은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40년 전 한국 사람들처럼 꿈을 포기하지 마라.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온다. 박순덕 할아버지의 은행나무처럼 말이야. 한국의 야따마오카 프로젝트는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뀐 극적인 반전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정신력이에요. 가난해도 꿈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던 의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용기. 이 모든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전 세계가 탄소 중립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리튬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요. 야따마오카 농장은 이제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40년 전 실패작이라고 불렸던 투자가 이제는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한국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배터리 패권 국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어요. 2024년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진호 씨가 아버지 박순덕 씨와 함께 야따마오카를 재방문한 거예요. 75세가 된 박순덕 씨가 40년 만에 자신이 개척했던 그 땅을 다시 밟는 순간, 저는 정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여기가 그 땅이에요? 정말 대단해졌네요. 박진호 씨가 감탄했어요. 박순덕 씨는 자신이 심었던 은행나무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이제는 20m가 넘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클 줄 알았다면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었구나. 박순덕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원주민 추장인 마누엘 카를로스 씨가 나타나서 박순덕 씨에게 인사를 했어요. 당신이 그 유명한 박 씨 할아버지군요. 우리 부족이 40년 동안 이 은행나무를 한국나무라고 부르며 성스럽게 여겨왔어요. 이 나무 덕분에 이 지역에 큰 축복이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순덕 씨는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어요. 내가 심은 이 조그만 나무가 정말 의미가 있었구나. 마누엘 추장은 계속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우리는 의심했어요. 또 다른 침략자들이 온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우리와 함께 땀 흘리며 일했고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떠날 때도 이 나무를 남겨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박진호 씨가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단순히 농사만 지으신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전파하신 거네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에요. 그날 밤 현지 주민들이 박순덕 씨를 위해 환영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40년 전 함께 일했던 현지 농민들도 나와서 반가워했어요. 박 씨, 정말 오래간만이야.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페드로가 이제는 60대가 되어 박순덕 씨를 반겼어요. 당신들이 가르쳐준 김치 만드는 법을 우리가 아직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 특산품이 되었어요. 페드로의 아내 마리아가 김치를 가져왔는데 정말 한국 김치와 똑같았어요. 박순덕 씨는 감격해서 말했어요.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문화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었구나. 그 자리에서 마누엘 추장이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박 씨 할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우리 부족의 명예 추장으로 모시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은행나무를 박순덕 나무라고 공식 명명하고 싶습니다. 박순덕 씨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어요. 40년 전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떠났던 그곳에서 이제는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는 거였어요. 2025년 현재 야따마오카는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이곳은 남미 최대의 리튬 산업 허브가 되었어요.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모두 이곳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한국 기업들이 현지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이에요. 박순덕 기념학교를 세워서 현지 아이들에게 한국어와 과학기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박순덕 데이를 제정해서 한국의 개척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현지 아이들이 부르는 한국 동요를 들으면 정말 감동적이어요. 반달이 떴네, 반달이 떴네. 야따마오카 하늘에 반달이 떠서 박 할아버지 은행나무를 환하게 비추네. 아이들이 스페인어로 번역한 한국 동요를 부르면서 박순덕 씨의 은행나무 주변에서 놀고 있어요. 한국 젊은 기술자들도 이곳에서 꿈을 키우고 있어요. 서울대 출신의 김미래 씨는 40년 전 선배님들의 개척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가 세계 최고의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야따마오카에서 개발한 신개념 리튬 배터리가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3배 높고 충전 시간은 10분의 1로 단축되었다는 거예요. 이 기술은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도 이 소식을 듣고 직접 야따마오카를 재방문했어요. 한국의 야따마오카
프로젝트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였다. 4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의 결정이 오늘날 지구를 구하고 있다고 극찬했어요. 세계 각국 정상들도 야따마우카를 순례지처럼 방문하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 독일 총리, 일본 총리까지 모두 이곳에서 한국의 장기적 비전과 실행력을 배우려고 해요. 특히 독일 총리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은 100년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한국은 5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고 실천했다.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중국도 이제는 한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중국이 그동안 희토류로 세계를 좌우하려 했지만 한국의 리튬 패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되었거든요. 시진핑 주석도 한국의 야따마오카 프로젝트를 중국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예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것은 박순덕 씨의 이야기예요. 그는 현재 야따마우카에 정착해서 명예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자신이 심은 은행나무 앞에서 명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40년 전엔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씨앗을 심는 사람이었구나. 농사는 실패했지만 희망은 성공했어. 박순덕 씨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 닿아요. 박순덕 씨는 현재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쓰고 있어요. 제목이 은행나무가 자라는 동안이에요. 이 책은 곧 전 세계 20개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될 예정이에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처럼 실패해도 그 실패가 씨앗이 되어 언젠가는 큰 나무로 자랄 거야. 박순덕 씨의 말씀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어요. 이제 야따마우카는 단순한 리튬 광산이 아니라 인류의 희망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어요. 전기차,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모든 친환경 에너지의 핵심이 바로 이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유엔에서는 야따마우카를 인류 지속가능 발전의 성지로 지정했어요.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한국의 개척 정신과 장기적 비전을 배우려고 해요. 저는 이제 73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박순덕 씨의 은행나무 앞에서 산책을 해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40년 전 그 어려웠던 시절이 생각나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불굴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최근에는 제 손자 루이스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할아버지, 나도 커서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40년 전 가난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으며 마침내 전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야따마우카 결정이 실패작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는 것을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어요. 가난할 때도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함께 상생하려는 정신.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오늘날의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 사람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선조들이 이룬 성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야따마우카의 박순덕 은행나무처럼 지금 여러분이 심는 작은 씨앗도 언젠가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전 인류에게 그늘을 주는 날이 올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40년 전 실패작으로 여겨졌던 것이 오늘날 최고의 성공작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언젠가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세요. 지금 당장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꾸준히 투자하다 보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날이 올 것입니다. 한국의 야따마우카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떤 새로운 기적들이 벌어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배터리 혁명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저는 아르헨티나 사람으로서 한국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두 나라가 함께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40년 전 황무지에서 시작된 작은 도전이 오늘날 2천억 달러의 보물로 피어났듯이 여러분이 오늘 심는 작은 씨앗도 언젠가는 인류를 구하는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박순덕 할아버지의 은행나무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한국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세계의 희망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실화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0년 전 실패작으로 여겨졌던 투자가 어떻게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공 사례가 되었는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오랜 시간 앉아 계신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건강한 허리를 위한 크로스 메디컬 프리미엄 허리보호대를 소개해드립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분들의 허리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설명란을 확인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